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버스입니다. 여러분은 인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인버스 그리고 최고의 인버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버스는 직역하자면 반대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지만 인버스는 반대로 하락하는 것에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상품도 많아졌습니다. MTS라고 불리는 증권 앱을 열어서 ETF 검색창에 인버스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상품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접근할 만한, 즉 수익성이 높으면서 안정성도 뛰어난 인버스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인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자면, 인버스는 기초 자산이라는 것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초 자산에 대해서 하락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초 자산에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그 자체입니다. S&P 500과 코스피 200처럼 각 국가의 대표 우량 기업을 한 보따리에 묶어놔서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것이 ETF인데, 그런 ETF를 매수하면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고, 그런 ETF에 반대되는 S&P 500 인버스나 코스피 인버스 관련 ETF를 매수하면 시장 전체를 파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버스가 가능한 기초 자산은 개별 주식이나 산업군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매도라는 것도 일종의 인버스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도 각 상품별로 인버스 ETF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버스에 대한 개념과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버스 상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ETF 중에 하나인 코스피 200 인버스처럼 시장 전체를 사고 파는 인버스가 하락률도 제한적이면서 안전한 최고의 투자 상품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단연코 최고의 인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왜 현금이 최고의 인버스 상품인지 세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을 선택해서 돈을 넣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것 역시 하나의 투자입니다. 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관심 있는 대상의 자산이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버스입니다. 인버스에도 곱하기 2, 곱하기 3 등이 있는데, 현금 보유 인버스는 ETF 상품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로 인버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코스피 200이나 S&P 500과 같은 시장 전체의 하락을 베팅하는 ETF 상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은 범위의 인버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곧 모든 투자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인버스를 구축하는 선택적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쓰레기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주식이나 원자재에 잘못 투자하시면 자산이 쓰레기가 됩니다. 현금이 쓰레기가 되는 과정은 많아야 1년에 3% 정도 수준이라면, 주식을 투자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0-30%가 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종종 상장 폐지라는 가슴 아픈 일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정말로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는 현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에서 쓰레기 같은 자산이 나옵니다. 자산의 일부가 쓰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현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가 아니라 초단기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국채를 예를 들자면 길게는 30년 이상부터 짧게는 한 달, 하루 미만의 단기 채권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유동성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반영되어 금리가 각각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런데 현금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언제나 계좌이체 가능한 초단기 금융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MA 계좌에 입금을 하여 하루 미만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단기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라는 초단기 금융자산의 역할이 전체 시장에 대한 인버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현금으로 인버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버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투자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탐욕이고, 현금 인버스 이상의 다른 인버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탐욕입니다. 장기적인 탐욕은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